주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짚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상황부터 한번 짚고 들어가죠. 지금 이제 그 탄핵이요. 절차적으로는 이제 저는 일사부재의에 반한다 봐요. 아하, 예, 옛날에 한 번 이게 보고돼가지고 24시간 카운트다운 되다가 그렇죠. 그때 철회했잖아요. 네, 일사부재에 반하는 절차적으로 잘못했고 그다음에 이거 실체적으로도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임명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불법 이런 탄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정말 이제 그 우국 충정 정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6, 7개월 동안 마비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의 한 수로 저는 이제 그 사표를 냈고 이게 수리돼 가지고 결국 이제 민주당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이동관 위원장 사퇴 전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탄핵안 의결을 해도 새로 이종석 헌재소장이 임명이 돼서 이걸 집중 심리로 한 달이면 끝내서 이유 없다 기각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버텨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변수가 많아서 거기 기대기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후임이 중요하다 봐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이동관 위원장보다 네, 더 이제 전투력 있고 더 강단 있고 네, 더 소신 있고 더 원칙에 입각한 이런 분들 예. 이진숙 위원도 좋고 어허. 후임자 선정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이동관 위원장보다 더 전투력 있는 이런 이제 후임을 우리가 뽑으면 아니 그런 사람 있나? 그런데 찾아봐야죠. 서정욱 있는데 방송도 잘 아시고 알았어요. 후임이 중요하다. 예. 예, 후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검사 2명요. 네, 이게 황당한 게 손준성 검사가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27일 날 3일 전에 네. 재판이 끝났어요. 구형이 됐어요. 아 그래요? 공수처에서 이제 그 고발 사주로 5년 구형했어요. 네, 네. 이게 선고가 언제냐? 어허.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 유무죄 선고예요. 어허. 그러면 이게 그걸 기다리고 탄핵해도 되잖아요. 네, 네. 유죄면 탄핵이 되잖아요. 근데 미리 탄핵한 거예요. 근데 손준성 검사가 1월 12일 날 무죄가 나오면 아, 이게 어떡할 겁니까?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게 정치적 탄핵이라는 거 2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예. 재판이 끝났는데 어허.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는 네, 확실하게 이재명 그 수사 있잖아요. 네. 계속 구속을 주장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보복 탄핵이 맞아요. 그 지금 이정석 검사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갔잖아요. 보직 대전고검. 변경. 예. 그 대신에 이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자가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정석보다 더 센 사람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대검에서 이제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원지검장 신봉수 검사장이요. 예. 송철호 사건 때 수사 책임자입니다. 어허, 예. 송철호 울산 있잖아요. 여기 수사 책임자 그때 2차장 네. 이분이 신봉수예요. 이분이 지금 수원지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정섭 차장 대행도 왔지만 어허. 신봉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믿고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한다. 알겠어요. 이래 보는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김용희 1심 유죄가 이게 굉장한 사건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일단 이제 그 기간부터 한번 보면요. 네. 김용희가 이제 기소가 된 게 작년에 그 11월 달 네. 11일 며칠이에요. 기소된 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또 기소가 됐어요. 처음에 11월 8일 날 선거 정치 자금으로 기소되고 네. 6억 있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이거 12월 28일 날 1억 9천 뇌물 있잖아요. 아하. 여기에 추가 기소가 됐어요. 네, 네. 이 말은 김용희 기소된 게 작년 12월 28일인데 네. 이번에 선고됐죠? 11개월 만에 선고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1년 6월이 다 되고 선고 안 하죠. 재판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법입니다. 아하, 예. 11개월 만에 김용 5년 법정 구속. 저는요. 지금 이제 거기에 부패부 중에 제일 고참이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조병구 부장판사가 네.
저하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에요. 동기고. 네네. 28기. 근데 이분이 옛날에 안희정이 있잖아요. 그 성폭력을 무죄를 했거든 1심에. 근데 그때 저 안희정은 미워했지만 조병구가 내린 판결은 나 존중한다. 안희정이 무죄다. 네, 이게 기억나요. 했죠. 예, 기억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병구 판사가 내리면 김용이 무죄를 해도 내가 욕 안 하겠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워낙에 나이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리지만 진짜 실력이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재판 진행을 너무 잘해. 그런데 역시 11개월 만에 그것도 이게 5년 법정 구속까지. 이게 저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판결문이나 그 상황에 이제 뒷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 거의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뭐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7월 달인데 모기가 물어갖고서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유동규의 진술이 정황상 아주 구체적이고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식의 설명까지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번 판결에요 공개가 됐죠. 네네. 저는 크게 그 의미가 있는 게 두 개인 게요. 예. 유동규 진술의 신빙을 인정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도 인정한 거예요. 예.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유동규 씨가요. 네. 이재명 재판 중에 그 위정 교사 빼고 전부 제일 중요한 증인입니다. 위정 교사는 이제 그 김진성 씨하고 김진성이 따로 있으니까. 정진상이가 있죠. 예. 근데 유동규 씨가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선거법에 김문기 씨 몰랐다. 예. 모든 데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근데 유동규 씨 말이 믿을 만하다. 이거는 이재명한테 결정타죠. 이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도요. 예. 이게 녹음될지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일부 뭐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믿을 만하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에 결정적인 두 개 써먹힌 건 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결국 이재명 재판이고 판결문을 보니까 김용희 이름이 107번 나와요. 107번. 근데 이재명이는 120번. 아니, 120번 나옵니다. 이재명 판결이잖아. 그러니까요. 판결문 147쪽이거든요. 147쪽 중에 이재명이가 120번, 김용희 107번 나옵니다. 그렇구나. 치명타죠. 예. 그 김용희가 법정 구속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법정 구속을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이거를 재판부가 적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 구속했는데요. 증거인멸 계속 알리바이를 조작해 버리잖아요. 이홍우라고 이제 경기도 상권진흥 그 회장 있잖아요. 네네. 이분하고 변호사하고 짜고 이제 김용희가 돈 받을 때 성남에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원에 있었다. 이렇게 조작하다가 차량 통행이나 USB 기록이 접속. 그게 결정타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그 심리학자는 아니지 범죄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김용의 마음을 제가 이제 이거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김용의 심정 제가 김용 변호사한테도 여러 개 들었거든요. 지금 김용의 마음 뭐냐 이러더라고. 나도 유동규처럼 다 풀어서 무죄 받을까? 이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나도 유동규처럼 다 풀어서 무죄 받을까? 지금 이게 김용이 5년 넣었죠. 추징금이 6억 7천, 전재산 10몇 억 중에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근데 불면 이재명한테 6억을 추징하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한 3년 깎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그러니까 김용이 이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불어서 내가 이게 완전히 사느냐, 아니면 이게 끝까지 의리시키느냐. 이게 김용이 가장 고민이에요. 이제 우리 정치학에서 국제 정치에서 이제 재수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은 다 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희가 2심에서 마음을 바꿔서 자기 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뭐 이재명이가 스스로 이게 내 척거이다. 복심이라고 이게 인정한 게 김용이니까 이거는 뭐 심각한데 근데 중요한 게 김용 재판보다 제가 보기에 한 10배, 100배 더 큰 재판이 곧 선고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걸 보통 그 신문에서 보도를 안 하는데 뉴데일리는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백현동에 김인섭 그다음에 정바울 이 재판이
12번 진행됐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 재판이 15일 날 종결됩니다. 그래요? 15일 날 그때 이 판사가 27부에 김옥곤 이분이 그 함한 사람이에요. 76년생인데 아주 어릴 때 시험부터가 30기인데 이 판사가 단호하게 15일 날 무조건 종결한다. 내가 2월 달에 떠나는데 1월 달에 선고하고 떠난다. 그래요? 정인 그때까지 안 하면 정인 다 취소하겠다. 취소하겠다. 그 서류 다 내라. 단호하게 했어요. 그래서 15일 날 피고인 신문하면 구형합니다. 그럼 이게 놈이요. 네. 김인섭 씨가 그 정지상 이재명한테 로비해가지고 네. 백현동이 4단계 올라간 거 있잖아. 미스터 해결사. 예. 김인섭. 허가방. 이게 판결문에 다 드러나면 이재명의 선거법은 끝난 거예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백현동이 국토 협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김인섭, 정바울, 네. 백현동 이 재판이 1월 중에 선고되면 더 이상 이재명은 못 버틴다. 왜 김용도 있지만 이거는 김인섭이가 로비한 게 딱 판결문에 드러나면 이재명이가 선거법에서 뭘 합니까? 근데 그 판사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이 재판 지연 전술 때문에. 야, 이 판사가요. 이 판사가 76년생에 30기면 한동훈이가 73년생에 27기잖아요. 한동훈하고 똑같이 재학 중에 합격한 그렇구나. 마산고등학교 한양대 법대 나왔는데 천재입니다. 소년급제. 근데 재판을 아주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정의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선거법이 강규태 판사 동기인데 뭘 배우느냐고 이래야 되거든. 좀 판사가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럼요. 야, 저는 그 재판에 보니까 김인섭이가요. 이미 70억 받아간 거 자백하고 정바울 사장이 다 자백을 하고 있어요. 네. 자백을.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재명하고 연결된다. 이게 치명타예요. 예. 그런데 예. 그 김영희 유죄 판결을 보고 무죄 나올 줄 알았는데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당황해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뭐 좀 안 보이나 뭐가? 그거는 이제 조상호 변호사라고 이재명 변호도 하고 영장 때 그다음에 정진상도 변호했던 김용하고 다 연결된 변호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 100% 무죄다. 그래서 제보고도 이게 100% 무죄다 김용.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 야. 보자. 나는 판사를 믿는다. 조병구를 믿는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요. 네. 저는 한 7년 정도 봤거든요. 근데 5년 놓은 게 뇌물에서 일부 무죄 놓죠. 그래요. 근데 예. 이 무죄가요. 유죄보다 더 부끄러운 무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자, 예. 뇌물이 옛날 2013년 4년 그때 1억 9천 기소했잖아요. 그중에 7천만 원이 유죄가 됐죠. 그래요. 예. 2천만 원은 뭐 정빙이 안 된다 하더라도 1억 있잖아요. 1억 어디 간 거예요? 1억 받았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 자금에 썼다. 이게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떼먹은 건 아니니까. 아니 이재명의 재선 자금으로 쓴 거로 보인다. 1억이. 근데 왜 그러면 검찰에서는 뇌물을 했느냐. 이게 이제 검찰 요구할 게 아니고 옛날에 강백신 검사가 했거든요. 강백신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뇌물은 공소시효가 이제 1억 넘어가니까 10년 이상이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뇌물은 15년. 네. 근데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고민했죠. 이거 그냥 정치자금하면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1억하고 이번에 받은 6억을요. 예. 묶어서 포괄일제를 해볼까. 이걸 고민했는데 기간이 7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때는 성남시장 지금 도지사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한 거지. 저는 이게 1억 뇌물 무죄가 이재명 측의 경선 성남시장에 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부끄럽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낙연이 얘기로 좀 가려고. 지금 이게 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이재명이가 진짜 아픈 대목을 콕콕 찌르더라고. 기름장어처럼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찔러. 보니까 맨날 법원 나가는데 총선 가능하겠죠. 뭐 하는 게 다 맞는데 저도 이게 아침에 제가 매일 만보 걷거든요. 예. 만보 걸으면서 이게 요즘 낙엽이 쫙 쌓여있더라고. 진짜 안타까운 게 그 낙엽들 볼 때마다 낙연이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이게 방송마다 타이밍이
지금 이게 좀 늦었잖아요. 6개월 전에 돌아왔으면 그때 바로 공격했어야 되거든요. 구속영장 치고 이럴 때.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세게 말하는데 조금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분당은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정당 만드는 건 가능할 거예요. 저는 말은 다 맞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3번 재판하는데 준비까지 하면 일주일 내내 재판에 매달리고 네. 그다음에 김용희 5년 법정 구속에 가장 치명적인 게 1월 달에 만약에 김인섭, 정바울 이게 만약에 유죄 놓으면서 백현동이 이재명 관련이 또 놓으면 네. 못 버티지 않을까. 지금 제 고민이 요즘요. 그래요. 김기현이가 먼저 무너질까. 이재명이가 먼저 무너질까. 이게 지금 고민이 누가 둘 다 가기 힘들 것 같아. 예. 김기현도 끝까지 힘들 거야. 그래요. 근데 예. 이재명도 힘들 거야. 과연 누가 먼저 꼬꾸라질까. 이런 게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게요. 예.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1심 유죄가 3년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도 문재인이 임종석이 조국이 이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송철호, 황운하, 이하 유죄 나온 건 나온 거고 아예 그 기소도 안 된 조국이, 임종석이, 문재인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그 최종 배후 윗선에 대한 이 사법 처리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원래요. 네. 기록에 그게 남아 있고요. 네. 이미 임종석이 공소장까지 써가지고 결재를 올렸던 사안이에요. 아하. 이걸 잘 모르는데 이미 그게 남아 있는 게 네네. 그때 그 상황이 2020년 1월 달이에요. 네. 공소 제기가. 근데 그때 검사장이 이성윤. 이번에 문제가 이성윤이가 경희대 후배잖아요. 그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장관이 추미애였어요. 그다음에 수사 책임자는 지금 수원지검장 신봉수 2차장. 그다음에 검사가 5명이 있었어요. 네. 이 상황에. 그때 조국, 임종석까지 기소한다. 그때 문재인은 아니었고요. 2명까지 기소한다. 네. 그런데 계속 위에서 뭉갠 거죠. 뭉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네. 15명. 확실한 게 15명만 기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1심을 보고 다시 이게 조국, 임종석을 한다. 네. 이래가지고 이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아하. 그때 5명 중에 4명을 자천시켜서 공중분해식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서울 고검에서 다시 이제 일부 조국, 임종석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안 됐으니 네. 그때 그 고검에 항고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검이 지금 사건을 들고 있어요. 그래요. 들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재기 수사는 아마 다시 저는 조국, 임종석까지는 무조건 이제 수사가 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문재인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뭐 누가 봐도 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은 문재인이로부터 비롯된 사건이고 문재인이로 다 수렴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 보면 네. 이런 게 있어요. 배후 정범 이론. 네. 배후에서요. 범죄를 이게 그 교사 내지 사주 네.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게 묵시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요즘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죠. 그 네. 책을 제가 2권 읽었는데 네. 그 이제 문제 중에 까슈꺼지 기자 있잖아요. 기자 저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저는 빈 살만이 관여 안 했다 봐요. 직접은. 근데 정보당국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사우디에 좀 해로운 일을 하네. 요 정도 하면 밑에 사람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런 이론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문재인이가 야 불법 해가지고 송철호 당선시켜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예. 임종석이 불러서 비서실장 내가 이제 그 바보 노무현보다 더 좋아하는 선거 나가 8번 나가 8번 다 떨어진 바보 송철호가 있는데 이 당선하면 보는 게 내 소원이야. 내 소원이야. 이 정도 하면 청불에 알아듣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입장에서는 야 수사회가 김기현 떨어뜨려.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너 공약 만들어줘. 너 임동호 주저앉혀. 이게 8개 부서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배후에 묵시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판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기현이 먼저 무너지는지 이재명이 먼저 무너지는지 라고까지 하셨는데 요거 이게 울산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조국이는요. 네. 조국이는 이제 지금 우리 판결 받은 사람 중에 백원우가 2년 실형 받았어요. 네.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네.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근데 그 2명의
직수상관이 조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을 건너뛰고 비서관 2명이 불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조국이가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민정비서관이? 제가 이게 썰렁한 유머로요. 아재 개그인데, 야, 조국, 너 아들 이름이 허수냐? 왜냐하면 너 아들 이름이 조원이고 조민이 아니냐? 그렇지. 허수냐? 네가 허수의 아비냐? 허수아비냐? 계속 이 썰렁한 유머를 하는데, 예. 조국이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종석이는요. 임동호하고 진술이 있더라고. 임동호가 성균관대학교 나와 조국하고 전대회를 같이 했어요. 그때 자기가 경선하면 송출한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어디 한 자리 오사카 총영사 달랐어요. 그래. 오사카. 그랬더니 임종석이가 야 오사카 총영사 어렵고 다른 기관장 하나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증거가 다 있는데 판사가 임동호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데 왜 믿기 어렵습니까? 다른 증언이 많다. 따라서 저는 임종석 조국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임동호를 한두 번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임종석이 조국이는 못 믿어도 임동호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진짜 저쪽 진영이긴 하지만 여러 번 나와가지고서 그때마다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지역에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임종석과 임동호의 말이 서로 엇갈린다면 저는 임동호 말이 사실에 가까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건 뭐 누구나 상식이죠, 상식. 그래요. 자, 아까 김기현이 먼저 무너지냐, 이재명이가 먼저 무너지냐. 근데 이거 뭐 서로 양상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효안의 공관위원장 달라는 요구를 2시간 만에 즉각 거부했는데 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인유한 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 있잖아요. 이게 저는 진심으로 그 자리가 탐나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 봐요. 뭐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리 욕심이 있을지 몰라도 예. 저는 혁신이 안을 받아라. 특히 험지 출마 불출마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받아라. 이런 이게 요구하는 강력하게 그걸 촉구하는 그런 게 전략적인 발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인요한 위원장이 뭐 자리 욕심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위원장 달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을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예. 오히려. 근데 이걸 김기현 대표는 2시간 만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4일까지 최후 통첩해달라 했는데 이랬는데 이게 저는 문제고요.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이게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가 조기 종료될 수가 있어요. 좌초됩니다. 아니 지금 조기 종료를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위원장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는데 한쪽이 건재하게 갈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김기현이는. 그거는 이게 모든 여론이 그래요. 제가요 모든 종편 모든 유튜브 나가 여론 보면 일부 있어요. 김기현 체제 인유한 요구하는 뭐 홍철기 방송이나 박완석 제 동생들인데 일부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입니다. 김기현 물러나라. 김기현으로 안 된다. 이게 다수예요. 다수예요. 저는 이래되면 이게 파국입니다. 인유한 위원장 체제가 무너지고 혁신이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도 무너지면 결국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은 오로지 해법은 김기현의 불출마 희생밖에 없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유한의 농계 전술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예. 한 손에 공천권 대표 자리 쥐고 한 손에 내 울산 가서 배지 5번 달고 이 2개를 양손에 다 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든지 2개를 다 할 수는 없다. 다 하다 보면 하나도 못한다. 하나도. 이런 게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서울의 소리 함정 그 불법 촬영이 있어요. 이 사건은 저는 이 자체가 불법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추궁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그 함정 수사, 함정 취재 이제 그 허용되는 게 있고 불법인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안마실수조가 성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안마실수 성매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걸 단속하려고 이제 경찰이 손님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성매매하려는 순간에 딱 체포하는 거예요. 이건 함정인데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함정 수사다. 이걸 이게 그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다. 판례 그래요. 왜? 이미 범죄를 계속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렇죠. 수사 기법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놈이 계속 고정대로 거래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손님처럼 경찰이 나도 하나 달라. 이러면 이거는 기회 제공이에요. 그렇지. 돈 얼마 줄게. 예. 그럼 이건 함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를 못하니까 이것은 수사상 필요한 기법이다. 이렇게 이게 인정한다. 기회 제공형 네, 그래요. 함정수사는 합법이다. 취재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불법은 뭐냐? 네. 아예 제가요 항상 이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어요. 근데 기자들이 돈도 받으면 안 되잖아, 김영란법.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야, 너 택시비라고 한 10만 원을 줘요. 근데 처음에 안 받겠다고 그래. 근데 야, 내만 너 서울대 선배인데 내를 못 믿어? 나는 절대 안 불어. 받아가. 이래가 이게 10만 원을 주면서 받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녹음을 다 해. 촬영을. 녹음이나 촬영을 했어. 그럼 이게 그거는 함정 중에 범위를 유발시키는 거죠. 왜? 처음에부터 범죄자가 아닌데 제가 이게 오히려 범위를 유발시켰잖아. 그렇지. 받으라고. 진짜 함정에 빠뜨린 의사. 거지. 범죄 의사를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는 불법이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가 다 카메라 사주고 시계 사줘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 너 아버지하고 우리 친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친하다니까 향수 또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접근해가지고 괜찮다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선물을 주면서 이 과정을 몰래 시계로 녹음한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 함정 수사입니다. 불법 함정 취재. 예. 똑같으니까 법리는 이거는 저는 아예 불법이다. 취재 그러니까 자체가. 그 경우에 최재형이라는 자. 예. 그리고 이 자한테 이 사전에 모의하고 이건 서울의 소리가 모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장비를 사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들이 영상을 받아가지고 틀고 이랬잖아요. 그럼 서울 소리의 이 관계자 전원이 다 불법을 저지른 거네. 지금 요거는요. 예. 두 가지 범죄로 일단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김영란법은 이게 둘 다 처벌이 안 돼요. 우리 법에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00만 원짜리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받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돼요. 예. 공무원은.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배우자잖아. 예. 배우자는 중요한 게 남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을 때 김영란법 적용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버지 친구다. 따라서 아무런 게 축하한다. 취임. 아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이잖아요. 그냥 가까이 접근한 거지. 그렇죠. 예. 이건 이게 또 물론 보관해놓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 뜯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록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경우는 이게 아무런 처벌을 못해요. 준 놈도 처벌 못해. 따라서 이게 목사도요. 이런 경우에 김영란법으로 원래는 주면 3년이 하거든요. 준 사람 받은 사람 처벌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 잡는 바로 근데 그 불법 주거 침입. 이게 확고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요? 뭐냐? 옛날에 그 박사님. 박사님. 그건 김건희 여사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러니까 박사님 옛날에 초음복집 사건. 그렇지. 초원법규 사건. 부산에. 그거 불법으로 녹음했지. 그때 뭐 기관장들 안기부장 부산에 뭐 경찰 뭐가 불법했죠. 그렇죠. 예. 자, 그때 몰래 도청기 설자로 들어간 놈 있죠. 그게 정몽준 쪽에서. 뭐 그렇다고 보죠. 정조영 쪽에서. 뭐 누군지는 그 중요한 게 당시에 아닌데. 그랬어요. 예. 자, 그럼 여기 식당 주인이 그 사람 보고 들어오지 마라 했을까요? 식당 주인이 야, 너 도청기 하니까 들어오지 마라 안 했잖아. 그렇지. 식당 주인 속이고 들어가서 몰래 도청기 설치했죠. 예. 이게 주거침입이다. 그렇구나. 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제대로 고지했으면 그렇지. 출입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기 출입이에요. 사기 출입. 그러네. 이게 주거침입입니다. 그렇구나. 이자가 이게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불법으로 촬영을 몰래 할 건데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자가. 아버지 친구니까 전혀 모르게 들어가니까 예.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도 불법 도청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주거 침입이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저는 이자들에게 주거 침입 공범이잖아요.
다 사주 공모했잖아요. 네. 이걸 여기 빨리 저는 긴급 체포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경호원들은 또 뭐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뭐 경호원들이 시계까지 다 검사하기 우선 최재형이는 저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지. 이거 미국인 사람이라며 미국에서 활동한다며. 그러니까 언제 튈지 모르잖아. 이자가 여기 뭐 북한하고 왔다 갔다 예. 인권 운동 하는데요. 예. 제가 어제 그랬죠. 야 최재형 당신이 목사냐? 그다음에 함세웅이라고 있잖아. 함세웅. 함세웅이. 와, 방울 달린 사람들이 추미애 어떻게 그 문재인이 이낙연이 방울 달린 사람들이 추미애보다 못하냐? 이게 신부입니까? 저는 종교인들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 체포가 답이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실이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직제도 개편하고 사람도 거의 다 바꿨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폭 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뭐 10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교체한다면 대폭이죠. 이번 이런 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이제 전면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개각부터 보면요. 저는 이제 동시에 그 개각 다 할 거냐, 네. 아니면 이제 그 순차 개각할 거냐. 네네. 그런데 순차 개각이 맞다 봐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마지막까지 있다가 최종적으로 개각하는 게 맞다 봐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좀 개각하고 네네.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원희룡, 그다음에 추경호나 여러 장관들 있잖아. 이분들에게 먼저 개각을 해서 이제 총선 출마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할 일이 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거리게 어떻게든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12월 9일에 끝나면 뭐 영장을 치대고 안 돼도 기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 정리하고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면 국회 회기가 바로 없으니까 그때 회기 없을 때 체포영장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 문제까지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미 뭐 전국민적인 셀럽이기 때문에 더 인지도도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장관 하면서 해도 더 많이 다뤄주니까 저는 최대한 늦게 나오시라. 12월 말일이나. 그래요. 아니면 공직자 임기 사퇴 1월 10일이잖아요. 1월 11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한동훈 등장하는 이게 더 극적인지 아니냐. 따라서 저는 다른 장관의 원 오브 댐으로 이렇게 개각하는 것보다는 앞에 먼저 개각하고 한동훈 장관 늦게 이렇게 맞다 봐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은 이제 그 삼실 체제를 뭐 쭉 하긴 했는데요. 근데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그 엑스포 있잖아. 이거 좀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 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쓴소리를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이 문제는 있어요. 그 뭐 장성민 뭐 수석이나 뭐 비서관이 뭐 있잖아요. 기획관이죠. 미래전략기획관. 뭐 그분이 보고했다는 말도 있고 뭐 누구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한테 완전히 기대감만 심어준 거 아닙니까? 51대 49 뭐 그렇죠. 2차 가서 역전. 이 부분은 좀 이게 농공음악에 좀 책임을 묻고 전체적인 개편 방향은 3실장 체제로 가잖아요. 그거는 이게 저는 방향은 옳다. 알겠습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야,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수사요. 요즘 이게 급진전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이제 그 사법적으로도 저는 이번에 김용이 완전히 한 방 먹고 그다음에 1월 중순에 김인섭이 백현동 이게 무조건 선고 안 됐으니까 요걸로 한 방 먹으면 사법적으로도 그 이재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12월 9일 날 이원석 총장 두 명이 검사 두 명이 탄핵을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허수아비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잖아요. 이원석 총장 12월 9일 날 다시 한번 이재명을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걸 한번 촉구하고요. 촉구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문재인 있잖아요. 지금 사의 있죠. 사의는 이제 거의 압수수색 다 들어갔어요. 야, 사의 부분 다 있었다 있잖아요. 서모라는 사람? 서창호.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문재인 부분 저는 송철호 군 있잖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판할 때 유죄할 때 사실을 인정할 때요. 증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와
경험치에 의해서 사실 인정한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치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 송철호 사건에 12명이 유죄가 나왔는데 12명 중에 문재인 송철호하고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예. 12명 중에 송철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아무도 없어. 이거는 예. 문재인 이가 우리 송철호 형님 당선이 소원이다. 예. 이래가지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8개 부처 12명. 예. 이거는요. 판사가 볼 때 이거는 증거, 뭐 문재인가 딱 지시했다는 증거 없어도 실제 송철호가 뭐 청와대가 만났다는 말도 있는데 예. 증거 없어도 저렇게 경험치, 상식에 의해서도 문재인의 관여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래. 빨리 수사해라. 수사해라. 예. 이걸 촉구합니다. 예. 그러네요.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 송철호를 지금 이 송철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유죄받은 사람들은 송철호를 개인적으로 알 인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네. 송철호는 주로 저 민노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당적을 갖고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송철호를 지원 유세 갔던 그 사진도 보면은 번호가 5번이잖아요. 5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임종석이야 조국이 뭐니 하는 것들이 이게 송철호랑 개인적으로 알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송철호로 당선을 위해서 지 죽을 줄 모르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하냐. 문재인을 빼고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주, 이제 그 동시에 보시는 분이 26,500분이네요. 박사님 빨리 이게 100만 돌파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